안녕하세요. 아는 재미, 알아가는 재미, 그리고 골라듣는 재미까지 있는 자신만만 조경기술사 강사 김원숙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지기 8 실력 다지기죠. 그죠? 우리 오늘은요 스마트 녹색 도시하고 기후변화 대응 전략 중 저감 적용 구분해서 적용 방안, 그리고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어떠한 도시 녹화 방향에 관한 내용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번 시간에 인프라와 그린 인프라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하기로 했죠. 앞에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시가 어떤 발전 과정에서 도시가 이제 집중을 다시 하게 되는데, 그 집중할 때는 어떤 IT라든지 ICT 기반이 이제 바뀌면서 도시 집중이 이제는 새롭게 집중되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환경 문제 유발도 있지만 도시 집중으로 인해서, 물론 그 당시도 이제 도시 집중해서 우리가 과거에 전원도시 되고 뭐 이런 것은 어떤 환경 문제도 있었지만, 그죠? 너무 집중돼서 토지의 어떤 문제라든지 어떤 환경 문제도 뭐 유발했지만 그렇게 많은 어떤 환경 문제는 아니죠. 정말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 오염상의 어떤 문제는 아니고 사람들의 어떤 건강 문제하고 토지의 어떤 문제라는 것, 토지에 가니까 부족 문제 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도시 집중되는데, 이제는 대기오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 그 다음에 하천, 물오염, 그죠? 이제 그러면서 인간의 어떠한 인간 생명을 이제는 위협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ICT 기반이라는 것도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ICT 기반이 도시 집중을 더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부동산 전망의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 도시 땅을 사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도시가 이제는 점점 또 아무래도 기반 시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또 다시 도시를 집중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 어떤 현상이 생깁니다. 이제는 도시가 사실은 도시 자체가 다 하나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래서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재구조화라는 것도 이제 되고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앞에 이제 그 ESST를 떠나서 이제는 진짜 이제 지구의 오염 문제, 지구 자체가 이제 생존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지구의 생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인간이 생존이죠. 정말에서 지구의 생존을 떠나서 지구가 살아야 결국은 또 인간이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아까 앞에 이제 저탄소 녹색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제 저탄소, 그러니까 탄소를 줄이자죠. 한마디로 탄소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인프라와 그린 인프라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린 인프라. 자, 우리나라의 국토 어떤 정책 자체가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국토는 뭐 환경도 되고 산도 되고 다 전반적인 어떤 국토 정책이죠. 그래서 그린 인프라라는 개념이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리고 대기환경오염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사실은 국토 정책이죠. 실제로 보면.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사실 또 이제 알아야만이,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만이 이런 답을 잘 쓸 수가 있다라고 제가 앞에도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이 문장 자체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답을 쓰면은요, 깊은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계속 제가 이 하나하나 문맥 가지고 제가 그 설명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처음부터 뭐 기출문제 풀이해라 했으면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인프라, 그린 인프라 하면서 잠깐 이제 복습하는 개념으로 한번 딱 보면요. 앞에 제가 지금 복습한다는 말은 하지만 제가 다 읽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인프라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생활 기반이죠. 그죠? 인프라라는 것은요, 생활 기반. 도로라든지 공항, 뭐 항만, 하천 이런 것은 다 생활 기반입니다. SOC의 개념이고요. 원래 그린 인프라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단어로 써놓은 개념이죠. 사실 이제 국토 정책에 보면 그린 인프라라는 단어가 사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없어요. 그래서 인프라라는 것은 있는데, 그죠? 이제 녹색정책 기본법에 함으로 해서 우리가 국토의 어떤 정책으로 이제 그린 인프라라는 단어를 썼죠. 그래서 그린 인프라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내용들을 앞에 자료에 보면 그렇게 적어놨어요. 앞에 제가 법적 근거라고 적어놨죠. 그죠? 이제 국토 정책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책으로서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때문에 이런 단어를 우리나라의 어떤 국토 기본으로서 단어가 나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린 인프라라는 것이 생태 네트워크의 어떤 확장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생태 네트워크라는 것이 뭐예요? 생태 네트워크라는 것은 어떤 앞에 우리가 잘 아시긴 아시죠? 여기에 보면은 열섬 현상.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린 인프라 생태 네트워크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비오톱 가지고 연결하고 가로수 뭐 이런 거 맞기는 맞아요. 우리가 뭐 하천하고 연결하고 이런 것 말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것이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린 인프라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생태 네트워크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린 인프라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열섬 현상을 최소화한다라고 했어요. 열섬 현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서 사실은 사용을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오톱 가로수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본 논문 이런 걸 보면은요, 이 뭐라고 그러죠? 우수 포장이라든지, 우수의 어떤 포장 재료를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또 이 뭐죠? 조류 시설을 한다. 뭐 이런 그 다음에 식생 침투 공간을 한다. 뭐 이런 유형으로 제가 구분을 해놨습니다만은 자료에. 그래서 뭐 녹색 지붕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또 앞에 뭐라고요? 식생 침투 공간 이런 것을 그냥 그린 인프라라고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죠. 적용 입장에서는. 근데 이것이 전부 다 이런 단어들이 결국은 뭐 때문에요? 도시의 어떠한 열섬 현상을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한 건 좀 웃기고 열섬 현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들이죠. 그죠? 어쨌든 국토의 어떠한 현상이에요. 국토에 아까 지금 이 단어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탄소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의 탄소를 줄인다는 것은 도시에 어떤 열이 많으니까 미세먼지나 뭐 어떤 이산화탄소 어떤 열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시의 어떤 열을 좀 줄이자. 뭐 이런 이걸 줄인다고 해서 SO4라든지 뭐 NO2 뭐 이런 것들이 줄여지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아까 이제는 대기 환경 뭐 이런 문제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도시의 열을 발생하는 문제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도시가 너무 더우니까 이런 것을 좀 도시의 온도를 낮추자.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사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냥 하나하나만 해놓으면 안 되니까 네트워크 시키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린 인프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인프라라는 것이 생활 SOC라고 있어요. 도로, 항만 이런 거. 도로, 항만 다 연결돼 있잖아요. 하천 이런 것이. 그죠? 이런 것이 도로하고 항만하고 도로, 하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생활시설의 어떠한 기반시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인프라시설이라고 그러죠. 자, 이것도 우리가 그린 인프라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도시의 온도를 저감하기 위해서 생활 어떤 기반시설을 만드는 거죠. 생활 기반이라는 건 좀 그렇고 환경 기반이라고 저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그린 인프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을 저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린 인프라와
꼭 그린 인프라만 있는 건 아니죠. 인프라 자체를 그린 인프라하고 합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열섬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감한 전략 중에서 저감과 적용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라내서 설명을 해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게 적용이고 어떤 게 저감일 것인가. 어쨌든 간에 대형 기후변화 대응 전략은 도시의 온도를 저감시킨다든지 아니면은 탄소를 저감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도시의 어떤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방법 뭐 아니면은 앞에 대기오염 그죠?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시키는 방법. 자, 저감이라는 단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적용이라든지 적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프라, 그린 인프라를 적용한다라든지 이런 단어로 적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그냥 그린 인프라 해가지고 적용 방안에 이런 단어만 쓰면은 답이 아주 단순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바로 또 도시 열섬 현상이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도 제가 지금 다 쓰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또 다른데 지금 다 그린 인프라 하면서 도시 열섬 현상하고 다 맥락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현상 원인 다 나와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다 어디서 듣기도 했고 쓰기도 했고 뭐 사용합니다. 자, 그렇지만 항상 이야기지만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이 문제하고 적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 문제를 그냥 문장 읽고 뭐 그렇다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심적으로 마음에 완전히 여러분 안에 넣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단어들이 굉장히 줄여져 있습니다. 줄여져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 닿는 단어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죠. 너무 많은 문장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와닿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 맥락만 딱 제가 갖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섬 현상 원인하고 그 다음에 저탄소 녹색 이런 것 때문에 저탄소 녹색 성장법이 발효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녹색 스마트 도시라는 것들이 우리가 또 만들어졌다는 거죠. 녹색 스마트 도시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녹색 그 성장법에 의해서 우리가 스마트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도시는 또 뭐냐? 말 그대로 ICT를 도입한 도시의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 도시 이러면 기본적으로 뭐죠? 녹색 성장법에 의해서인데 기본적으로 인프라나 그린 인프라를 잘 갖춰졌는데 ICT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스마트 녹색 도시 이러니까 뭐 생태가 열섬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녹색 성장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이때 적용된 단어들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반 시설이 ICT를 기반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보면 뒤에 보면은 녹색 ICT, BICT라고 해놨어요. 자, 어떻게 ICT를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녹색 도시냐는 거죠. 지가 똑똑하다는 거죠, 도시가. 지가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죠? 지 스스로 조절을 한다는 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도시 자체에 뭔가 말 그대로 제어까지도 다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녹색 ICT와 BICT 기반에서 녹색 ICT는 주거 기반 중심이고 그 다음에 BICT는 도시 기반 중심이라 했어요. 자, 좀 다르겠죠? 당연히 하나는 주거 중심이고 하나는 도시 중심이라 했습니다. 그죠? 자, 하나는 통신시설인데 여러분 전화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뭐 핸드폰만 말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어떤 고도화된 기술, 말 그대로 모든 것은 최소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동 거리를 줄인다 했습니다. 그죠? 도시에 원래 우리가 기반 시설 자체가 도로라든지 뭐 이런 항만 이런 것이 인프라인데
스마트라는 것 자체가 이동거리,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마트 녹색 도시라는 것은 ICT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어디요? 또 저탄소 녹색 성장법에 의해서 이런 단어가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것은 탄소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런 도시는 이동거리를 최소화시켰다는 거죠. 탄소가 어디서 제일 많이 쓰죠? 물론 우리가 보면은 집 안에서도 많이 쓰지만 결국 뭐예요? 차에서 쓰는 어떠한 교통에서 가장 많이 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 거리를 줄이고 어떤 그 교통 신호에 덜 걸리고, 그리고 아주 짧게 어떻게 집하고 직장하고 갈 수 있는 컴퓨터화 시설을 하는데 아주 고도의 어떤 통신의 어떤 시설을 만든다라든지 이런 시설이 다 만들어진 도시. 그래서 이게 스마트 녹색 도시죠. 그러니까 스마트 녹색 도시에서 나무가 잘 만들어져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물론 맞기는 맞아, 전혀 아닌 건 아니겠죠. 그죠? ICT 기반이 이동 거리를 줄이면서 그 다음에 탄소를 최소화시키고 내 집에서 직장까지 거리도 줄이고, 그 다음에 녹색화돼 있고, 앞에 뭐 있어요? 우리가 도시의 어떤 포장이라든지 이런 그린 인프라까지 잘 갖춰져 있는데, 그 ICT가 도시나 어떤 주거 기반에서 지 스스로가 다 제어를 하는 기반 시설을 다 갖춘 도시, 이런 것이 스마트 녹색 도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스마트 녹색 도시, 녹색 성장 기본법인데 ICT를 기반으로 하네, 원격 업무가 가능하네, CO2 배출량 감소하네, 이런 것으로만 보지 말고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내용 자체가 다 같이 연결돼 있고, 제가 왜 건급법 자체를 그 밑에 계속 달아가면서 자료를 만들었느냐면, 이 단어 자체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 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앞에 이런 법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하면서 제가 계속 문장을 연결해서 있습니다. 지금 제목 자체가, 그리고 계속 건강법 의미 목적 만들어진 것이 전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들이 그렇게 연결해서 봐라는 의미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연결이 잘 안 되니까 제가 지금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마트 녹색 도시로만 보지 마시라는 거죠. 답을 쓸 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가장 기본은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공부한 사람은 또 다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기 환경 보호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도권 대기 오염 물질이라든지 대기 환경 그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스마트 녹색 도시하고도 관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후 변화 대응 전략하면서 우리가 환경오염 보존법이라든지 수도권 대기 오염 물질이 왜 미세먼지 저감에 우리가 앞에 대기 환경 항목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라는 것도 결국은 스마트 녹색 도시와 같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왜 우리가 대기 환경의 황산가스,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 그 다음에 또 그 일산화탄소 이런 거 하면서 뒤에 우리가 그 미세먼지 하면서 대기 환경 항목과 기준 안에 왜 들어가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따로 미세먼지 따로 나오지. 그죠? 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세먼지가 결국은 이런 대기 환경 황산가스와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하고 다 같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하고에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이 문제가 다 도시 녹화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 덩어리로 자꾸 보는 문제를 볼 때 한 덩어리로 자꾸, 물론 좀 다른 것도 있어요. 건축법의 어떤 문제,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기후하고는 또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뭐 한 덩어리로 볼 수 있으면 또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그래도 조금 도시의 안전 문제죠. 그죠? 자, 그거는 또 다시 설명하더라도, 자, 이제 우리가 스마트 녹색 도시 이런 것은 전부 다 대기하고 관계되는 문제라는 거.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ESS3를 넘어서 이번에는 우리가 지구의 개념으로 가지고 지구는 결국은 도시와 도시의 어떤 제일 문제는요. 도시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의 어떤 문제로 생각을 하면서 한 덩어리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하나를 가지고 이제 기후변화 대응, 적응하고, 그 다음 미세먼지 저감하고, 어찌 보면 이 두 문제는 정말 같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도시는 이번에는 빼고요. 우리가 생태 공원하고 같은 설계 개념은 개념인데, 어쨌든 더 같은 문제는 2번하고 3번이 같죠. 그죠? 자, 이 문제 가지고 이제 푸는 방법을 조금 더 이제 섬세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